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은 클로봇의 공모가가 확정됐는데요. 클 수 있는 로봇 회사일지 클로봇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꿔놓았듯이 로봇 시장 또한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로봇이 일하는 공간을 면밀하게 지켜본 경험은 거의 없겠지만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특정 공간에서 많은 수의 다양한 로봇들이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봇 간의 충돌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로봇이 막 층간 이동을 구현하는 데에도 제약이 없어야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로봇들이 존재할 테니까 뭐 제조사나 로봇의 형태, 로봇의 운영체제가 모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다 호환이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로봇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이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클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력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범용 실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카멜레온과 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인 크롬스가 있습니다. 자, 카멜레온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카멜레온에는 맵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비전 융합형 고정밀 슬램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용어들이 어려운데 슬램은요, 주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로봇이 스스로 위치를 움직이면서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얘기하고요.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3차원 환경을 고려한 지도를 작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의 슬램 기술은 실내 환경에서 1cm 이하 수준의 지도를 작성할 수가 있어서 경쟁사의 5cm 대비 정확도 측면에서 크게 우수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로가 불연속적으로 생성이 되더라도 주변의 장애물과 로봇의 기구학 이런 거 고려해서 충돌하지 않는 부드러운 경로를 생성할 수 있고 장애물과 최대한 거리를 벌려서 주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최적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서빙, 제조, 물류,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 로봇 형상을 고려해서 로봇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경로 계획이 가능하고 객체 인식, 장애물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바닥의 단차를 스스로 감지할 수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연동한 층간 이동 제어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래서 다층 건물이 많은 국내 환경에는 좀 적합한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범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조사별로 다른 로봇이라고 할지라도 다 동일하게 통일해서 카멜레온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적용이 된 로봇은 스스로 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멜레온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다중의 로봇들을 한꺼번에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이기종 로봇 관제 플랫폼인 크롬스입니다. 국내 유일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이고요. 다수의 로봇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고 또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의 연산, 관리도 바로바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운영자가 중앙에서 모든 로봇의 운영 관리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FMS라고 이기종 다중 로봇 제어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모든 로봇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 동시에 100대 제어가 가능한 실시간 경로 수립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다수의 이동 로봇이 동일 공간 내에서 할당받은 작업을 각자 수행하게 될 때 로봇 사이에 충돌이나 교착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제어 알고리즘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수의 로봇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또 다수 로봇에 할당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에 따라서 작업을 분배하고 지속적인 로봇 운용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시점에 자동 추천을 위한 스케줄 배포까지도 그런 기능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회사의 솔루션이 범용이라는 것과 그 이기종 로봇들을 또 한 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매력적으로 봤는데요. 범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만큼 고객사의 사업 영역도 다양합니다. 음식점 서빙,
뭐 제조, 물류, 방범, 순찰, 안내 등등 다양한 용도의 로봇에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는 130여 곳을 확보했다고 하고, 기업군으로 보면 현대차그룹, KT, CJ대한통운, HD 현대로보틱스, 삼성물산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현대차, 네이버, 롯데로부터는 누적 324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오른쪽 표를 보면 주요 경쟁사들 대비해서 자율주행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는 로봇 수라든지, 이기종 로봇 관제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수라든지, 로봇이 동시 제어할 수 있는 최대 수, 이런 측면에서 훨씬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주요 투자자 중에서 하나인 현대차하고는, 현대차가 인수한 세계적인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업 협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자동 순찰 로봇인 스팟을 국내에 단독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에 공급을 맡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족보행 로봇인 스팟에 클로봇의 솔루션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동 순찰이나 자율 검사, 이렇게 국내 산업 현장에 스팟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클로봇의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자, 하지만 클로봇 또한 아직 적자의 고리를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22년에 비해서 23년 영업 손실이 2배 이상 커졌고, 24년 반기 기준으로도 영업 손실 59억 원이나 찍혔는데요. 회사 측은 이미 확보한 계약건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회사 원가율이 90%에 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수익성 개선이 좀 시급할 것 같아요. 이번에 A와 A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합니다. 공모가 선정을 위해서는 로보스타, 라운테크, V1텍, 러셀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24년 반기 LTM 기준 평균 PER은 39.63배를 계산했습니다. 시메스가 80배 이상의 펄을 포함시켜서 45.12배 평균 펄을 적용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좀 여전히 높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로봇주들이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자, 26년 추정순이익을 15% 할인율로 현가화한 92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4,576원을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35.51%에서 25.22% 적용, 최종 밴드인 9,400원에서 1,900원을 산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관들의 평가는 과연 어땠을까요? 경쟁률은 933.9대 1, 2,41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바로 앞에 로봇 시메스에 비해서는 참여 건수가 훨씬 많긴 하네요. 그리고 셀비온이 2,42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바로 뒤를 클로봇이 잇게 됩니다. 경쟁률은 비슷한 공모 규모의 ICTK나 D&D 파마텍과 비교해서 봤을 때 참여 건수, 참여 금액 모두 높은 수준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확실히 높다. 신청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9,400원에서 1,900원을 제시했죠. 보면 참여한 기관 전부 다 상단인 1,900원 이상을 써냈습니다. 특히나 13,000원 이상의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약 95%에 달했어요. 제가 시메스 때 3만원 이상의 비율이 90%를 넘지 않고 하단과 하단 미만의 분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3만원에 확정을 해서 좀 괘씸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게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조심할 거고요. 아무튼 시메스의 신청가격 분포표에 비해서 클로봇의 경우 참여 기관들의 뜻이 한쪽으로 완전히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19.27% 초과한 13,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우선 20% 안짝으로 초과가 됐고, 요 정도 분포표면 상단 초과를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0.87%, 수량 기준으로 1.44%를 기록했습니다. 확약까지 높았으면 정말 좋은데 확약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과 좋은 사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3,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390억 원, 시가총액은 약 3,112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청약은 미래에셋과 신영에서 가능한데 최소 청약 수량이 다릅니다. 미래는 20주, 신영은 50주.
그리고 상장은 10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웨이비스와 동시 일정이라서 그것도 좀 아쉽네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약 14억 6천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요. 직원 140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화되겠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을 해보죠. 상장 주식 총수의 28.06%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873억 원. 얘도 덩어리가 조금 큰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57.02%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1% 이상 주주, 직원, 기타 기존 주주,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는데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봤을 때 투자 단가를 쭉 보시면 전부 다 공모가 13,000원보다는 한참 아래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반면에 장외,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거의 없기도 했고 전부 공모가 위에서 거래가 성사된 모습입니다.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총 231만 6,633주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53만 6,833주는 행사 기간이 도래했고 의무 보유 기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 2%대의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고 시장에 추가로 출하될 수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경쟁률 높고 참여기관 전부 다 상단 이상에 분포했으면 13,000원 이상이 95%대였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19% 초과한 13,000원으로 확정이 됐고 확약은 역시나 매우 낮았고요. 유통가능 물량은 28.06%, 20%대라서 그래도 많진 않은데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고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낮은 수준이다. 유통가능 금액은 약 873억 원으로 굳이 따지자면 무거운 편에 속한다. 자, 여러분, CMS 때도 얘기했지만 로봇 공모주라고 해서 요즘은 무조건 더블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클로봇 역시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주들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시총 3천억 원 넘는 게 유엘 로보틱스 하나 정도라서 역시나 클로봇의 밸류도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CMS는 76억 원, 클로봇은 242억 원. 클로봇이 3배 이상 크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따진다면 CMS보다는 클로봇의 3천억 원이 부담이 조금 덜하다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CMS와 동일한 방식으로 26년 추정순이익을 할인이 전혀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을 해보면 2389원, 공모가 13,000원보다는 57%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 10월 15일, 오늘 기준가는 22,100원, 공모가보다 70%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60에서 80% 정도를 기대는 해봅니다.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를 할게요. 미래에 67만 5천주, 신형에 7만 5천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미래는 최소가 20주, 13만 원 준비를 해야 되고 신형은 50주, 32만 5천 원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둘 다 2,000원이고 기본 청약 한도가 미래는 6만 6천주, 4억 2,9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신형은 2,500주, 1,62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거금 한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경쟁률도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자, 요즘은 청약 건수 30만 건 넘기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클로봇은 그래도 로봇이고 수요 예측 결과도 잘 나오고 그래서 우선은 딱 30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25주. 어찌됐든 한 주 또는 2주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증거금은 아무래도 CMS와 웨이비스 조합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분산될 것을 고려해서 4.5조 원 정도를 예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846대 1. 자, 그러면 중요한 건 3주 차이의 일정이잖아요. 지금 일정상 CMS의 환불금으로 웨이비스의 청약은 가능하지만 클로봇의 청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CMS와 클로봇의 자금을 나눠서 청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CMS 플러스 웨이비스의 조합을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가 클로봇의 비중을 두려면 클로봇 청약으로 두 종목의 수익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소린데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클로봇과 CMS 조건만 비교를 해서 본다면 공모가 초과 비율이라든지 경쟁률, 참여 건수, 확약, 유통 가능 물량, 유통 가능 금액, 시가총액, 그리고 밸류에 대한 평가, 장외 시세와의 괴리율, 모든 측면에서 클로봇이 CMS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클로봇은 웨이비스와 동시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좀 치명적인 단점일 수밖에 없어요. 환불 4일도 그렇고. 우선 웨이비스를 제외하고 CMS와 클로봇의 비례만 기대 수익을 비교해 봤습니다. 둘 다 9,750만 원으로 청약을 한다고 가정했고요. 예상 비례 경쟁률에 따라서 CMS는 비례 6주, 클로봇은 8주를 예상합니다. 이때 CMS는 30에서 50% 보수적으로 잡았고 수익률을 클로봇은 60에서 80% 정도를 잡아봤는데요. 보시면 기대 수익이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는 CMS의 순수익이 더 높을 거예요. 그쵸? 파킹 이자 대비해서. 그러면 굳이 클로봇 쪽으로 비중을 두지 않고 CMS에서 더 높은 수익 챙기고 웨이비스에서 추가로 수익을 또 내는 그런 전략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미리 예상을 좀 해봤을 때 웨이비스가 환불 4일을 이겨내지 못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웨이비스는 좀 버리는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CMS 대 클로봇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예상으로는 CMS의 수익이 더 높을 수가 있어서 CMS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 예상치 기반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내일 보실 때 CMS의 경쟁률이 예상보다 더 높진 않은지 클로봇의 참여 건수가 예상보다 적진 않은지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내일 경쟁률 라이브에서 추가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